한국에서는 원전이 위험하다고 탈원전하면서 다른 나라에 원전을 팔아먹겠다 하면 이거 좀 양심 불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전에 있었던 여러 무슨 원전 수준이 이런 데서 한국이 다 떨어졌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고등훈련기, 미국 육군의 고등훈련기 APT 사업이라고 하는 데서도 카이가 이 안 되면 비정상인데 무슨 덤핑이니 어쩌니 하면서 록히드 마틴과 손을 잡았다가 보잉한테 져버렸습니다. 그것도 무슨 이 지금 장기적으로는 UAE 원전보다 더 큰 당군 이래 최대 외국 국책 사업이라고 했어요. 자, 이 부분도 문이 보인 반미 행보가 주요하게 좌우됐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지금 고속철도 또 떨어졌어요. 하는 것마다 다 깨진 정권이 지금 체코에 원전 수주하러 간다 했는데 기가 찬 일이 발생했습니다. 외교부가 공식 영문 트위터 계정을 열어서 문재인 체코 순방을 이렇게 알렸는데 그 알린 내용 중에 체코라는 나라를 체코슬로바키아라고 했다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체코슬로바키아였지요. 원래 이 보헤미아, 모라비아 이렇게 나누어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또 그 외에도 체코가 몇 개 더 있죠. 지역성이요. 그래서 이전부터 연합 국가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뭡니까? 새벽의 7인, 뭐 요즘에 또 영화, 뭐 안드로포이드 작전, 뭐 강철 심장을 가진 남자 이런 영화가 다 체코 프라하에서 하이드리히 암살, 그러니까 이 나치의 이 홀로코스트를 주도했던 친위대 사령관 하이드리히 총독을 암살하려는 작전이었죠. 그 체코였지 않습니까? 그 암살 작전에 투입된 사람 마지막까지 이제 끝까지 이 주도했던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체코 사람, 한 사람은 슬로바키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체코슬로바키아라는 것은 이 공산주의 때는 이 체코슬로바키아라고 이렇게 되었지만은 이 나라가 93년에 이제 동구권이 몰락되고 난 뒤에는 서로가 이렇게 합의를 해서 체코하고 슬로바키아가 이렇게 따로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슬로바키아는 지금 한국 차 공장까지도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별개의 나라가 된 지가 25년인데 외교부의 공식 트위터에 문재인이 체코슬로바키아 없는 나라를 순방하러 간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거기에 밑에 댓글이 외국 사람들이 한마디로 한국이 타임머신을 발명해서 이번에 93년으로 돌아가느냐 이런 조롱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외교 지평을 확장하고 그리고 무슨 원전을 수주하고 평화를 전파하고 어쩌고 저쩌고 외국 나간다 했는데 이게 개망신이 되어버렸어요. 그 1시간 동안 댓글이 달리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뒤늦게서야 직원의 실수였다면서 정정을 했다는 거죠. 외교부 장관 강경화가 제정신이 아니고 맨날 돌아다니는데 폼 잡는 데만 신경을 쓰니까 직원들은 어디 가겠느냐는 겁니다. 자, 문 정권 들어서 지금 실패한 해외 수주를 한번 봅시다. 문 정권 들어서 1년 지금 7개월이 되어 가는데 수주가 제로입니다. 자, 카이가 미국의 고등훈련기 수주에 실패했고 한전은 영국 원전 사업에 우선 협상자 지위를 받았다가 그것까지도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우디 원전 사업도 지금 경쟁국이 전부 다 예비 사업자에 포함되면서 옆에 UAE 해서 사우디에 될까 했는데 그것도 지금 어려울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문 정부가 5년간 공을 들여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고속철 사업도 2년간 연기되면서 당분간 해외 수주가 되기 어려울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 건설 사업이나 SOC니 각종 탈원전 등으로 사업이 없어진 분야가 굉장히 많죠.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대규모 이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해외에서라도 이런 걸 좀 수주를 해야 되는데 정권이 이런 부분에 좀 앞장을 서지 않나라는 데 대한 불만들이 각계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지난번에 뭐 했습니까? 무슨 방산 에어쇼인가에 가서 심지어 비행기까지 타고 파일럿 흉내까지 냈는데 미국의 최고 우방이라는 그렇게 트럼프하고 잘 통한다는 과정에서도 지난 9월 말에 고등훈련기 사업을 실패했어요. 자, 고등훈련기 사업만 실패한 게 아니라 KF-X 사업도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고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요. 그러면 그 사이 어떻게 전투기 사업을 좀 정리를 해서 지금 TA-50, T-50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현실적으로 한국의 F4, F5 이런 제공호나 팬텀기 등이 지금 다 도태대가 한 250대 가량에 되는 전투기들이 몇 년 안에 전부 고물이 되고 실제 지금 숫자만 잡혀 있지 쓸모도 없는 그런 오래된 미국의 중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 조립을 했던 이런 전투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를 갖다가 당장 대처할 전투기의 지금 이 손실, 그러니까 전투기가 사라져버리고 그걸 대체할 지금 전력이 없으면 로우 미들급 사이에 중하급 이 싼 전투기를 대량 생산해서 제3국가 등에 파는 방법을 미국의 회사와 의논해서 해야 될 건데 이런데도 아무런 관심이 없고요. 그냥 뭉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 사업 자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방산업계에서 아주 바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이 도대체 미국의 트럼프와 5번을 만날 동안에 고등훈련기 부분에 뭘 했느냐. 심지어 지난해 6월에 대통령 된 직후에는 백악관에다가 처음 방문했을 때 트럼프 만찬 자리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 전투기를 더 구입할 거니 고등훈련기 좀 사주라고 자기가 말을 해놓고 그 이후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카이에다가 비리 수사를 해가지고 스스로 주가를 폭락시키면서 비리업체처럼 해서 미국 내에서도 저런 비리를 저지른 회사가 우리 사업을 따서는 됐냐라는 이야기까지를 했어요. 그러고는 사장 집어넣고는 자기 또 똘마니 감사원 사무총장 하던 사람을 하나 보내놓고는 그 사람 전문성이 아무것도 없어가 되고 난 뒤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가 방산 전시회 가서 수주해라 말만 했지 자기가 수주하라면 됩니까? 자, 가격이 덤핑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한미 관계가 갈 때까지 가고 미국 내에서 방위 분담금 가지고 안 내겠다고 떼를 쓰고 남북 연락사무소를 하지 말아 해도 계속하고 북한하고 짜웅해서 뒤로 노니까 미국이 이건 한국을 정치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제껴버린 거 아닙니까? 만약에 문이 아니고 다른 정상적인 대통령이었다면 이 사업은 수주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유엔 총회 등에서 한미연합훈련에 우리가 들이는 비용이 얼마고 돈을 얼마나 쓰는데 우리 말을 잘 안 듣고 따로 노느냐고 이런 뉘앙스로 비판을 했어요. 그럼 이런 문 정권한테 선물을 줄 리가 없는 스스로 자초인 거예요. 자, 그것뿐만 아닙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간에 고속철도를 만들기로 했다가 이 사업을 이 두 나라가 연기하기로 해버렸다. 2년간요. 자, 말레이시아 국가 부채가 많으니까 갑자기 이 사업을 이렇게 못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한국이 여기에 일본이나 중국, EU 등과 이 사업 입찰 수주전을 준비를 해왔는데 5년간 이 사업을 준비했는데 이 사업도 지금 돈도 엄청 썼는데 날아가 버렸어요. 자, 이건 또 그 나라 사정 때문에 그렇다 칩시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도 안 해도 될 탈원전을 떠들어 제끼면서 그 자리에다가 저거 패거리를 해먹으라고 뭐 했어요? 그 자리에다가 태양광이니 풍력 갖다 집어넣으면서 한국은 탈원전으로 가고 있는데 향후에 한국의 원전을 우리가 수주를 했을 때 원전의 유지 보수 인력들이 남아 있겠느냐? 저거는 원전 안 하면서 우리한테 한다라는 거는 유해 물질을 우리한테 수출한다는 거냐?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원전 기술이 이제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다고 되고, 그래서 영국에서도 지금 22조 규모의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에 우선 협상자 지위를 상실해 버렸어요. 자, 영국 정부가 원전 사업에 새로운 사업 모델인 규제 자산 기반 RAB라는 것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신사업 모델 검토로 협상이 늘어지게 되면서 운영비 지출이 커지자 다른 사업자와 협상 기회를 갖기로 한다면서 이 부분에서 지금 떨어져 버렸어요. 한전 외에 영국이 지금 캐나다 뭐 이런 다른 회사들과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산자부 장관은 우리가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고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간의 평가는 물 건너 갔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우디의 원전 사업도 2030년까지 2.8기가와트 규모 2기를 건설하는 건데, 최종 사업자 선정이 내년인데 예비 사업자로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가 선정이 됐는데, 한전이 지금 입찰 대비에 나섰지만은 중로는 잘 안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내에서 이 원전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런 한국을 상대로 상대 국가가 기분이 나빠서 또 향후에 기술력이 유지될 걸 갖다가 모르기 때문에 한국을 선택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떨어진 건 없고 뭐 어쨌든 굴러가고 있는데 좀 비관적이 돼 가는 거 아니냐는데, 아닙니다. 이집트에서도 떨어졌고 나이지리아 원전 수주에도 한국이 이미 실패를 했어요. 러시아 이 국영 원전 회사가 작년 11월 달에 나이지리아 이 원전 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최대 국가인데 전력이 부족한 나라인데, 그래서 원전을 추진해 와서 이 원전 건설 후보지를 만들고, 그래서 원전을 이렇게 앞으로 주력으로 하려고 했고, 그래서 한전이 제2의 브릭스라고 불리는 지금 이 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아프리카에 이 원전 등을 만든다고 이렇게 해 왔는데, 이걸 갖다가 즉 뺏겼어요. 자, 이집트는 2015년에 졌다 칩시다. 그런데 그런 이 나이지리아는 지금 작년에 져버렸습니다. 자, 국내에서 무능하면 국외에서라도 유능해야 될 건데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이번에도 체코를 원전 수주한다고 가서 저렇게 떠들썩하게 해놓고 수주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지 제 의문이에요. 자, 오늘 아침에 보면 가정폭력 현행범은 즉시 체포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가정폭력 현행범만 즉시 폭행하고 유성기업에서 벌어진 노조원이 임원을 집단을 폭행을 해서 10명한테 몰매를 맞아서 전치 12주가 나왔는데, 이거는 경찰이 출동해 있으면서도 그러면 즉시 체포를 안 했다라는 거는 이거 뭘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자, 유성기업 대표가 한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야만적이고 잔혹하게 무차별로 구타를 하는 게 노조입니까?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22일 충남 아산에 있는 유성기업, 이게 현대차 아마 1차 협력사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실에서 벌어진 민노총 금속노조 유성지의 조합원들이 한마디로 회사 측에 아마 노조하고 협상을 맡은 이 간부 한 명을 집단 폭행을 했는데, 여기에 사장 최철규도 같이 있었답니다. 말할 수 없이 참혹한 상황이었다면서 조선일보하고 통화를 했어요. 갑자기 사무실 문을 부수고 들어온 노조원들이 양쪽에서 내 팔을 붙들고 벽으로 끌고 갔고, 노조원들이 자기가 나서면 폭행이 더 커질 거라고 얼음장을 놔서 상무하고 김상무하고 자기가 서로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 자기는 잡혀 있어서 이
폭행을 저지하지도 못했는데 조합원들이 김상무의 얼굴이 피투성이 될 때까지 패고 2판 4판이다 끝장을 보겠다고 계속 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의 집단 감금 폭행이 있은 약 1시간 후에 현장 조합원이 외부에 있던 노조 지회장과 통화를 한 뒤에야 폭행이 끝이 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회사 점퍼를 걸레로 삼아 가지고 바닥이 피투성이가 됐는데 그 피투성이 사무실을 쓱 닦아 놓고는 현장을 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리를 뜨던 조합원 한 명이 이게 마지막이 아니다. 김상무를 내보내기 전에는 회사가 노조하고 정상화가 안 될 거다. 그래서 사장은 이런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너 죽이고 깜빵 가겠다고 얼굴뼈를 부러지게 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이 사람을 이렇게 팼느냐? 심지어 패는 과정에서 너희 집이 어디인 줄도 알고 있다. 너네 식구들도 그냥 안 두겠다. 이것들이 조폭이지. 생양아치지. 노조원입니까? 이 김상무라는 사람이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징계에 앞장서서 노조가 앙심을 품었다. 김상무도 하고 싶어서 그렇겠어요? 회사의 원칙이 있고 자기는 자기의 위치에서 노무 담당 상무니까 당연히 그런 원칙을 지키려고 했겠지요. 20일 날 노조 집회에서도 조합원들이 김상무 이놈 잡아서 족칠 거다. 집이 어딘데 쳐들어갈 계획이다. 위협을 했다는 거예요. 자, 대표는 폭행 현장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사건 다음 날 경찰서와 그 다음에 노동지청에다가 항의 및 행정지도 요청서를 보냈다는 거예요. 자, 폭행 당시에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40분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노조가 두 개였던 모양이에요. 다른 노조가 이 새 노조가 사측과 임금 협상을 하니까 3시부터 대표와 상무가 있던 그 협상장에 민노총 조합원 40~50명이 몰려온 거예요. 우리를 배제하고 새로운 노조하고 너네들이 잘 해보겠다고 하면서 몰려왔겠죠. 그래서 대표하고 상무가 집무실로 들어가가 문을 잠가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문을 부시고 들이닥쳐서 이제는 문을 책상 의자로 막고 딴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하고 두 사람을 감금을 하고 상무를 잡아서 집단 폭행을 했다. 그럼 대표는 왜 안 했을까? 대표가 맞았을 때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고 보고 상무를 타겟으로 겁을 주고 겁먹은 대표가 승복하게 만들라 했겠죠. 그러면서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을 보고 현장을 찍으면 너네들도 그냥 안 두겠다 하면서 휴대폰 검사도 했고 상무 집 주소를 알면서 너 집도 알고 네 가족도 그냥 안 두겠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시 40분까지 1시간 동안 3시 40분에 폭행이 벌어져서 계속 진행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회사 측은 집무실에서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데 출동한 경찰이 대응하지 않다가 노조가 나간 다음에야 들어왔다고 경찰의 직무유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측이 3시 53분에 112 신고를 했고 6차례 사람이 맞아 죽는다. 빨리 와서 구해달라 했고 자, 바로 근처에 있는 둔포 파출소 경찰 4명이 4시 4분에 도착을 했는데 이들은 이 건물 2층을 아예 점거해서 막고 있는 노조원 40명한테 막혀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했고 인근 지구대 파출소에서 9명이 추가로 도착을 했고 4시 40분에는 20명의 정보관, 아산경찰서, 형사 112 타격대 등 인력이 추가로 더 왔다는 겁니다. 자, 경찰은 경찰관이 수차례 현장을 확인해야 된다 했지만은 복조에서 발장을 끼고 있어서 들어갈 수 없었다. 얼마 전에 수배된 민노총 간부가 지발로 기어 놓을 때까지 그 숨어 있는 건물 안에 경찰이 영장을 가지고도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정보 경찰들이 접근해서 노조원을 설득시켜 이제 지회장이 나오라고 할 때 이제 철수하고 난 뒤에야 대표이사 집무실에 비로소 경찰이 들어갔는데 상황이 다 끝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측이
사람이 이렇게 맞아서 구타를 당하는데 어떻게 구하려고 하지도 않았느냐고 공문을 보냈고, 경찰이 폭행 현행범이 구타를 하고 있는데도 체포하지 않고 지켜봤다 했고, 경찰은 안쪽 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찰 인간들이요, 전부 이제 눈치 보고요, 민노총이만 건드렸다가 좋을 일 없다. 그냥 적당히 가자는 겁니다. 자, 자신은 조합원 2명한테 붙들려서 벽에 서 있었는데 경찰이 건물 밖에 모여 있는 광경을 창밖으로 다 봤다는 거예요. 유리창 너머로 경찰이 보이고 앞에서는 상무가 죽도록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맞아 죽는다, 빨리 와달라고 절박하게 애원했는데 출동한 경찰이 구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고, 또 경찰은 집단 구타를 자행한 1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식당에 모여 회의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지켜보기만 했다. 사람이 감금당한 채 집단 구타, 이 특수폭행이죠. 이렇게 당하는데 구경만 하는 것이 경찰의 임무냐. 그러면서 처음 현장에 도착한 경찰 4명이 40명을 뚫고 갈 수 없었다라는 변명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4명이 아니라 안 되면 총이라도 쏴야지요, 공중으로. 예?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여성 조합원이 맨 앞에 가세해서 손을 쓸 수 없었다 이야기를 하는데, 뭐 뒤로 하는 이야기는 무자비하게 공권력을 행사할 수 없었고 노조를 잘못 건드렸다가 법 집행을 하는 경찰이 오히려 다칠 수 있다. 자, 충남청에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뭐 조사에 들어갔다 어쨌다 하는데요. 정말 기가 차고 조합은 5명만 지금 신원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노조는 사람을 경찰 앞에서 패도 괜찮고 이제 뭐라고요? 가정폭력은 현행범을 즉시 체포한다. 이게 말이 되는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 꼬라지가요, 틀려 먹었어요.